자, 이제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서술형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는 114쪽이고 560번부터 565번까지 보게 될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게 될 문제는 560번으로 함수, 잠깐만요. 560번으로 함수 y는 2x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12x 빼기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gx의 그래프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g의 x의 그래프는 2의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빼기 10 더하기 a가 되고요. 이 그래프를 는 0하고 풀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소리는 뭐예요? 두 실근이란 소리는 이게 한 근 플러스 중근이란 소리예요. 이 한근하고 중근은 다른 값이겠죠. 이렇게 가져야지 두 가지 종류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얘를 풀어야 되는데 a 값 때문에 인수분해든 뭐 조립제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데 함수를 좀 이용하게 될 거예요. a는 하고 a를 한쪽으로 남기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0이라고 옮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y는 a라고 생각되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뭐다? 바로 근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10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미분을 먼저 해볼까요? 미분을 먼저 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가 돼요. 얘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겠네요. 즉 x 빼기 2 x 플러스 1에서 각각 극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오게 될 거예요. 그냥 그래프 개형만 그릴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극대값을 갖는 게 얼마? 2이고 극소값을 갖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2일 때 얼마입니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43 12 더하기 24 더하기 10이니까 30 하고 주어지겠네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2 더하기 3 빼기 12 더하기 10이라서 계산이 3이 나왔네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자, 그러면은 이때의 값이 2,30이고 이때의 값이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러면은 y는 a라고 불리는 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하나는 중근이어야 되겠죠. 자, 바로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를 지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중근, 여기서 다른 한근 해서 근이 두 개. 그 다음 여기서 한 중근, 여기서 근 하나 만나서 두 개. 만약에 요 사이를 통과하면 근이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서 만나는 근 하나, 뭐 이쪽에서 통과하면 여기를 만나는 근 하나, 이렇게 돼버려서 안 돼요. 두 개의 근이 되려면 저 빨간색 선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3이거나 30일 때만 성립을 하니까 모든 a 값의 합은 얼마? 33, 요게 답이 됩니다. 오케이? 네. 이제 561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61번은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a다 라고 주어져요. 이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좌표 평면이 원점에서 이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즉 0,0이라는 외부의 점에서 긋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 위에 임의의 접점 t라고 잡는다고 했어요.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울기는 당연히 f-x 미분을 한 얼마?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즉 기울기는 6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5네요. 즉 이 두 가지를 갖고 만든 접선이 0,0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 거죠. 그때 접선이 두 개밖에 안 그려지기 때문에 접점은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긴다는 소리예요. 즉 일단 좀 더 써보면은 y 빼기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a는 6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5고요. x 빼기 t겠죠. 얘가 뭘 지난다고? 여기하고 여기에 0,0을 대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0하고 0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개를 해보면은 양변에 마이너스까지 제거를 하고 계산을 할게요.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5t 플러스 a는 6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플러스 5t가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랑 요거 마이너스랑 곱해서 없어진 걸 얘기해서 지금 플러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방정식이 되어버렸죠. 이 방정식이 외부에서 접선을 두 개밖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다라는 소리예요. 실근 두 개란 건 접점이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랑 같은 거죠. 그럼 접선도 두 개밖에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560번과 똑같이 A만 남겨놓고 다 넘겨서 실근이 두 개를 갖게끔 식을 조절할 수밖에 없겠네요. A는 4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냥 이게 끝이네요. 5t끼리는 서로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미분 먼저 해서 12t 제곱 플러스 6t는 0, 즉 t와 6t와 2t 플러스 1이 되면서 t는 0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려볼까요? 0에서 그 값을 갖게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0,0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4분의 1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점이 두 개이려면 실근도 두 개여야 돼요. A 값 요게 있죠. 이거는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A가 되고요. 실근을 두 개 가지려면 여기와 여기를 지나게 되겠죠. 즉 Y는 4분의 1하고 Y는 0이란 두 개의 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때 뭐예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A는 0하고 4분의 1을 구했으니까 0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갖게 돼요. 자, 그럼 560번도 그렇고 561번도 그렇고 A 값을 통해서 조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요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하는 부분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562번이에요. 562번. fx는 x 4제곱 빼기 4x. fx는 x 4제곱 빼기 4x. g의 x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플러스 2x 빼기 a.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fx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위쪽에 있다. 그러면은 x 4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a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커야겠죠. 왼쪽이 더 크게 부등호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도 아까 거랑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요거를 왼쪽으로 넘기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은 a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6x보다 항상 크게끔 a 값을 잡아 보시오 란 말하고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 최대값보다 a가 크면 되는구나. 그 a 값을 자연수의 값에서 최소값 구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항에 있는 값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6이라고 미분을 했어요. 얘를 조립제법에서 어떤 근을 갖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4, 0, 마이너스 2, 6. 자, 1로 조립제법이 됩니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해서 0 하고 주어져요. 그럼 식은 이제 x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서 곱하기예요.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하고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요. 즉 뭐야? 그 값은 x는 1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x는 1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 그럼 얘 그래프 모양은 뭐다? 지금 4차식인데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1 대입하면 4가 나와요. 1일 때 4.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4차식인데 4차식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모양도 하나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a 값은 이 4를 지나게 되면 만나게 돼 버리죠. 얘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a는 4보다 커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a는 5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60번, 61번과 다르게 부등식으로 넘어왔고요. 위에 거와 유사하게 문제를 풀되 부등식이기 때문에 영역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주의해서 풀면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이제 563번을 문제를 좀 봅시다. 자, 563번부터 65번까지는 문제를 조금 더 주의 있게 읽어봐야 될 거예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즉 나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냅니다. X는 T 4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뀌도록,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도록.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즉 속도가 양수일 때는 앞으로 쭉 갔을 때 음수는 뒤로 가는 거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위치 함수는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 함수인 v가 나오게 될 거고요. 4t 세제곱 빼기 24t 플러스 k가 됩니다. 즉 얘가 나와요. 이랬을 때 얘가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뀐다는 건 속도가 바뀌는 곳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근이 두 개인데 3차식이네
그러면 아까처럼 이 K를 뭐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뭐?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자, 시각이에요. 시각이기 때문에 바로 뭐야?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시간이 음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10분 전에 뭐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현재 상황에서 나의 위치를 마이너스 잡아서 표현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지금부터 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시각이 두 번 바뀌니까 근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K는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24t다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얘의 그래프를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일단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4가 나와요. 얘가 0이 되는 게 그 값이고요.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t 제곱 빼기 2가 되니까 결국 t가 풀마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최대값이 아니라. 자, 그럼 이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원점 0이고요.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란 값을 가질 거예요. 참고로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은 x가 t겠죠. t가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4 곱하기 2 루트 2 더하기 24 곱하기 2 루트 2니까 36, 그러니까 16 루트 2가 주어지네요. 여기는 16 루트 2라는 y값을 가집니다. 그럼 반대로 t가 뭐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6 루트 2가 주어질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6 루트 2다. 이거는 뭐 그다지 의미는 없긴 한데 요거는 필요하고요. 자, 그랬을 때 두 번만 바뀌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이 무조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근이 한 개예요. 왜? 이거 기준으로 이쪽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에는 K,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이 K 값은 요거보다 아래에 있어야겠죠. K는 결국 뭐다? 16 루트 2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16 루트 2를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루트 2는 1.4142라고 줬기 때문에 22.627가 나옵니다. 이건 미리 계산을 해뒀어요. 그러면 결국 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 2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뭐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0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출발을 이미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t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K값은 22다 라고 주어져요. 자, 564번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자, P점의 위치를 X라고 한대요. 얘를 T제곱 빼기 2T, T제곱 빼기 2T. 그 다음에 Q점의 위치는 Y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T제곱 빼기 4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점이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뭐예요? 반대 방향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 P가 앞으로 가면 Q는 뒤로 가고 Q가 앞으로 가면 P는 뒤로 가요. 즉 속도가 반대란 소리예요. 속도가 반대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P를 미분한 2T 빼기 2와 Q를 미분한 2T 빼기 4에 곱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음수. 맞죠? 그러면은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4에 t 빼기 1, t 빼기 2가 0보다 작다니까 결국엔 뭐야? 1과
2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t가 알파 베타 즉 2일 때 두 점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 자 그럼 P점에 얼마가 돼요? 4 빼기 4니까 P점의 위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Q점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럼 두 점의 거리는 얼마? 4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P점과 Q점을 내가 X, Y 뭐 이렇게 두긴 했는데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자, 서술형을 쓸 때는 PX라 쓰는 게 아니라 X는 P점의 T라고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T 제곱 빼기 2T다 라고 이런 방식을 쓰던가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X가 P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식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Y는 QT라고 쓰고요. Q점, 그러니까 Q점의 T에 따른 변화는 뭐 T 제곱 빼기 4T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쓰다 보니까 보기 좋게 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 565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할 때 FT는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나의 위치래요. 위치. 자, 그리고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 빼기 1분의 FT 라고 주어진 게 얼마냐? 3이라고 주어졌어요. 어허. 자, 그랬을 때 T가 2에서의 위치와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네요. 참고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네요. F1이 얼마? 0이 나와야 돼요. 왜? 자, 분모에다가 T1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그럼 0분의 0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F1은 0이라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계산값이 나오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A 빼기 1이겠네요. 그러면은 FT는 T제곱 플러스 AT 하고 빼기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해서 결론적으로 T 빼기 1 T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 빼기 1분의 T 빼기 1 T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요. 얘랑 얘랑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 2 플러스 A가 바로 3이에요. A는 1,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식이 주어집니다. 이랬을 때 나의 위치와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나의 위치는 지금 주어진 식 T제곱 플러스 T 빼기 2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FT. 속도는 얘를 미분한 F-T 2T 플러스 1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F2는 4 더하기 2 빼기 2라서 4. 나의 위치는 4가 되고요. 나의 속도는 F-2는 얼마예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바로 5라고 주어지는 거죠. 2초일 때 나의 위치는 4, 속도는 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법에서 서술형 기출문제는 전부 다 다뤄봤고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고 생각하고 수식을 세워서 쓰는 과정들을 전부 다 올바르게 잘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읽어보고 써보는 연습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